원자력은 연료봉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증기를 발생시키고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연료봉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지하에 있던 전원 공급 설비들이 침수됐다. 냉각수를 공급하는 전원이 상실되면서 원자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내부의 수증기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 폭발이 일어났던 것이다. If during some accident no more water will be flow through the reactor, in this case we would have very strong temperature escalation inside of the reactor. As the operation conditions, we have 400 degrees inside the reactor, and during the accident, the temperature can reach some temperatures from 2,000 or more degrees.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더 안전한 원전 기술을 확보하는 자극제가 됐다. Eigentlich auch bei Fukushima, glaube ich, als erste Schalter. And our new experiments are related to new cladding materials, so-called accident-tolerant fuel cladding material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t was obvious that we have a certain hydrogen production. If we increase the temperature, if the temperatures are increased, higher temperatures up more than 1,000 degrees C, and therefore we investigate here new cladding material which would avoid the hydrogen production. 천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1970년대에 첫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이후 꾸준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도 해왔다. 그중 APR-1400은 10여 년의 연구 끝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원전 모델로 대규모 자연재해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 설비를 대폭 보강한 차세대 원전이다. APR-1400 모델이 적용된 세울 원전의 경우 부산시 전체 수비량을 넘어서는 전력을 생산해낸다. 이전보다 발전 용량뿐 아니라 원전 수명도 길어졌고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설비도 대폭 보강됐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APR-1400 개발 당시 설계팀장이었던 정동욱 교수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인 세울 원전 3, 4호기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기존 모델보다 내진 설계를 강화한 세울 원전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2차, 3차에 걸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한 비상안전 장치들이다. 지금 저희는 이 원전의 가장 바닥에 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이른바 텐더라는 걸 갖다가 잡아주는 것인데, 이 텐더는 뭐냐면은 이 밖에서 보기에는 이 경락 건물이 콘크리트 섬이지만 그 안에 굉장한 와이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어의 굵기는 뭐 대략 뭐 어른 한 주먹 정도 된다 그래요. 수직 방향으로는 100개 정도, 수평 방향으로는 195개 정도가 이 와이어가 이 전체 이 경락 건물을 갖다 둘러싸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사이에 약 1.2m 두께의 철근 와이어를 촘촘히 끼워 넣어 둥근 지붕을 단단히 잡아주는 것이다. 저게 143번하고 같이 하나로 돼서 양쪽이 900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으로 와이어를 꽉 잡아가지고 이걸 잡아주는 900톤, 것이 양쪽에. 900톤의 힘으로서 이걸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경락건물 바깥쪽이 되고요. 이쪽 안에가 바로 원자로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이 콘크리트 경납 건물은 지진 해일뿐만 아니라 항공기 테러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납용기를 부르지 않고 그냥 경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무척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수소 폭발이 일어났을 적에 그냥 건물이 날아가 버리죠. 냉각수 공급이 끊겨 수소가 폭발했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의 경납고는 불과 10cm 정도 두께의 단일 콘크리트 지붕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설계 자체가 다른 노용이다. 애초에 전력 상실이나 수소 폭발의 가능성을 낮췄다. 먼저 원자로를 보하는 경납 건물의 높이는 아파트 27층에 해당하는데 도명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한다. 콘크리트 외벽도 두껍다. 일반 아파트 외벽의 약 6배 이상이다. 여기 돼 있고 여기는 그 선행고기는 1m 20cm 두께였는데 네. 여기는 항공기 충돌을 고려해서 137cm로 두께가 커졌습니다. 거의 한 10% 예. 이상 예. 더 두께가 더 두꺼워졌군요. 예. 외벽 두께 기준은 미국의 전투기 충돌 실험을 참고해 설정됐다. 시속 800km 속도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시켰을 때 항공기는 형체가 없이 파괴됐지만 외벽은 5cm가량만 손상됐다. 최악의 경우 원자로 노침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물을 채워 냉각시키는 장치와 수소 폭발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도 있다. 공기 중에 수소가 있으면 연속적으로 계속 수소를 제거를 하고요. 그때 생기는 반응열로 인해서 주위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면서 공기를 지속적으로 수소를 제거하고 이그나이터는 수소 농도 4%에서 자동으로 기동을 해서 수소를 계속 제거를 해서 여기 해결료 240 반다발이 전부 녹아내려도 수소가 공기 중에 10% 이상이 되면 폭발 위험이 있는데 10% 도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으로 인해 장시간 정전 사고가 일어난다면 비상전원 공급이 중요하다. 비상디젤 발전기는 1차로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즉시 가동된다. 7.0 강도의 지진에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 정전이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로 배터리를 이용해 필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기존에는 한 8시간 정도 합니다. 8시간 정도 동안 24시간 확대된 것이고요. 특히 이 배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발전 전체는 0.5G를 0.3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진 설계가 되는데 이거는 0.5G로 이 설비를 갖다 구축했습니다. 비상 전원을 위한 디젤 발전기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기에 대체 전원이라 해가지고 또 다른 비상 발전기를 하나 더 외부에 두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이동식 발전차를 또 구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외부에는 이동형 발전차도 상시 대기 중이다. 외부 전기 공급이 끊기거나 중대 사고가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예, 그 우리 발전소 주변이나 또 그리고 전체 이 전국토의 이 방사능 이제 조사 구성한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서로서 이렇게 쭉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 해체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2021년도에 그 세월 원자력 발전소 그 이제 주변에 이제 그 해수 중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겁니다. 요 경우에는 사실 여기 이렇게 좀 꺽쇠처럼 이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건 뭐냐면은 최소 검출 하한 그런 값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미만으로 나왔다. 즉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세월 원전 주변 삼중수소의 농도도 확인해봤다.
채소 검출제 미모가 나왔지만은 그 값이 한 리터당 한 2.88 베크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연 중에서 존재하는 이 삼중수소의 그 농도 그 범위하고 뭐 비슷한 범위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이 세월구리 1, 2호기 주변의 그 이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뭐 이렇게 특이한 어떤 변화 없이 그 자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관리를 잘한다면 원전 근처도 일상에서 받는 방사선량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인류가 쭉 이렇게 생활하면서부터 수십억 년 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기 뭐 교실, 요 천정, 벽, 또 바다, 또 학교 운동장 등 계속 자연 방사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방사선이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 방사선 정도의 그러한 범위 내에서 사실 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없고요. 또 아무런 문제가 되지